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이기훈 교수입니다. 저는 매개 효과 검정을 위한 소벨 테스트와 부스트래핑 방법의 비교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 분야의 연구에서 매개 효과 검정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은 대략 세 가지 정도인데요. 바론과 케니의 방법, 소벨 테스트, 프리처와 헤이스가 제안한 부스트랩 방법 등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 검정력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부스트랩 방법이 가장 올바른 검정 방법으로 인식되는 분위기인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매개 효과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모형에서 내재하는 관계, 메커니즘에 의해 심리적 이유 등을 찾기 위해 진행됩니다. 매개 변수를 그림과 같이 설정하고 A도 유의하고 B도 유의하면 M을 통한 매개 효과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바론과 케니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A와 B를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간접 효과가 곧 매개 효과인데 이는 A, B 두 개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론과 케니의 방법은, 즉 따로따로 보는 방법은 제1종의 오류를 맞춰주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적인 검정을 위해서는 소벨이 제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접 효과 A 곱하기 B에 대한 직접적인 검정이 됩니다. 소벨은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검정 통계량이 정규분포에 근사한다고 하였는데 이 근사분포에 대한 이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A, B의 표준 오차를 계산하는데 급수 전개의 항에 따라 약간 다른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2차 항까지 포함시켜 좀 더 정확한 값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분포 문제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변수의 곱이 정규분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리적으로는 매우 복잡하지만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근사적으로 구하면 정규분포 변수의 곱은 정규분포보다 좀 더 뾰족한 형태의 분포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변수의 곱의 분포를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소벨 근사이에서 정규분포 빨간색 선과 비교해 보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변수의 곱은 실제로는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분포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벨은 높은 검정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부스트랩 방법은 에프론이 제안한 리샘플링 방법인데 이를 프리처와 헤이스가 매개 효과 검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통계 패키지에 매크로를 제공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스트랩 방법은 표본이 모집단인 것처럼 반복해서 복원 추출을 하고 다시 뽑은 표본으로 통계량을 계산해서 통계량의 경험적인 분포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적은 표본에서도 잘 맞고 비모수적인 방법이라 정규분포 가정도 필요 없어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소벨 검정과 부스트랩 검정의 비교 예를 들어보면 표본수가 30일 때 A와 B가 0이 아닐 때 소벨의 Z값은 2.219, 즉 AB가 유의하다고 결정하는데 부스트랩 방법에 의하면 95%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므로 즉 AB 간접 효과가 0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간접 효과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검정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해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소벨 검정법은 유의 수준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검정력은 A와 B의 유의성이 보일 때 이때부터는 부스트랩에 비해서 더 높은 검정력을 보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실제로 매개 효과가 존재할 때 매개 효과를 찾아낼 확률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검정력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표본수가 30 이상일 때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프리츠와 헤이스가 부스트랩 방법을 제안할 당시에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몇몇 특수한 경우만을 예로 들면서 부스트랩 방법이 우수하다고 표현했는데, 본 연구에 의해서 행해진 검정력 시뮬레이션을 보면 부스트랩 방법이 열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효과에 대한 검정 중에서 사용하기도 편하고 검정력도 높은 소벨 검정법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분포의 문제라든가 표본수의 문제였죠. 그 결과 부스트랩 검정법이 추천이 되었는데,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 표본수가 적은 경우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설문지에 의한 자료를 가지고 구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모집단은 정규 분포보다 더 짧은 꼬리 분포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표본수도 20, 30개가 아닌 200개 이상이 기본인 경우에서 굳이 부스트랩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검정력이 더 높은 소벨 검정법을 추천하는 것이고요. 차후에 이를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